간목에 대해서 잠깐 알고 운세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간목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인목을 뜻하죠. 아침에 눈을 딱 뜨는 그런 행위입니다. 마치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시동을 탁 켜는 거와도 같은 거죠. 또 하루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오늘 뭐 해야 되겠다. 빠른 속도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 능력도 굉장히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목기운과 화기운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기운이 있는 분들은 마치 자동차로 치면 엔진 엑셀에 해당되는 거예요. 화기운은. 목이 시동을 탁 걸어주고 시작을 탁 하면 화는 그걸 증폭시켜서 속도를 올리고 전파 능력이 굉장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25년은 이런 목기운과 화기운이 같이 동주하기 때문에 아주 신강한 사주들은요, 아주 신나게 달리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을목은 겁재다 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내 재물이나 내 부인, 여자, 내 소유물을 겁탈하는 그런 존재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터보 역할을 해주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 다르다. 자, 근데 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6월 한 달 봐드리고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못 올릴 수 있으니까 초반에 올리시면 더 좋겠고요. 직장이나 남녀 구분, 그리고 만세력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분석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조금 들어가 볼게요. 간목일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열사년 6월 7월 중심으로 해서 운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목에 대해서 잠깐 알고 운세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옥기운이 사주에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제 추진력이나 시작을 잘한다. 장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간목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인목을 뜻하죠. 인목이라고 하는 건 하루를 오픈하는 아침에 눈을 딱 뜨는 그런 행위입니다. 마치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시동을 탁 켜는 거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시작이라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꿈에서 나오는 거, 밤에서 낮으로 전환하는 거. 한 해로 치면 입춘대개를 해서 항상 한 해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기대하는 그런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목기운들이 사주에 잘 발달되신 분들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하루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오늘 뭐 해야 되겠다. 빠른 속도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의식과 계획, 전략, 기획 능력도 굉장히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목기운과 화기운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기운이 있는 분들은 마치 자동차로 치면 심장 같은 거죠. 심장, 엔진이나 엔진 엑셀에 해당되는 거예요. 화기운은. 그래서 이렇게 일간의 특징에 대해서 오행으로 알게 되면 운세도 사실은 오행으로 얼마든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성을 모르더라도 참고할 수 있다. 참고할 수 있으나 정확한 운세는 또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권하고요. 참조하시라 말씀인데 그래서 목이라는 것과 화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동주하면 자동차가 달리는 그런 물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죠. 추진력 있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ing 진행 중 춤을 추고 있다. 마치 댄서가 아름답게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25년은 이런 목기운과 화기운이 같이 동주하기 때문에 아주 신강한 사주들은요, 아주 신나게 달리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 사화는 자동차 바퀴와도 같은 거예요.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행력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는 거죠. 2025년 잠깐 보면. 자, 을목은 이 간목에게는 무엇인가? 그래서 올해 간목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을목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그거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을목은 겁재다 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내 재물이나 내 부인, 여자, 내 소유물을 겁탈하는 그런 존재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딘가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터보 역할을 해주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터보라는 거는 뭐죠? 내가 이 목표를 향해 쭉 여기에 깃발을 딱 꽂아야 돼요. 목표를 이뤄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고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요, 굉장한 속도 발휘를 해서 터보 단추를 탁 클릭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다 이건 거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 다르다. 간목일간이 신약했다라고 하면 이 을목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터보 단추를 하나 내가 얻은 거예요. 운세가 열심히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는. 특히 5월, 6월, 7월 여름은 불기운이 지지해서 굉장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더 납니다. 뭐 4배 뭐 이렇게까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긍부정이 있는 거예요. 신강한 사주들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금기운이나 1단, 2단, 3단 페이스 조절력을 갖는 이 토기운 그리고 가다가 확 쓸 수가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스탑됩니다. 그게 수기운이에요. 간목 신강사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금기운이 없는 신강사주다. 올해 특히 5월, 6월, 7월에 사고가 나죠. 주변과 부딪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직장 내에서 조직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 동료들과 자동차로 비유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서로 이제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죠. 구설수라든지 이런 거에 좀 엮일 수가 있고 관제 구설, 금에 이제 부재나 한계가 있는데 불의 어떤 공격을 받는다. 그럼 관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갑인일주라든지 인사신이 좀 다 있다. 이렇게. 그러면 관제 구설, 소송이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부분으로 머리가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내 사주가 신강한지 시약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6월 한 달 봐드리고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못 올릴 수 있으니까 초반에 올리시면 더 좋겠고요. 직장이나 남녀 구분, 그리고 만세력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분석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간목일간이 목화가 이제 많다라고 하면 토, 금, 수가 이제 부족하죠. 그런데 6월, 7월에는 수기운이 위에 천간에 이렇게 떴기 때문에 간목일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병정, 무기 이제 일간들보다는 요거 하나만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사주에 내가 수 기운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기름 휘발유. 자,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엔진 오일 같은 겁니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워셔액, 뭐 이런 거예요. 수기운이 없을 때. 자, 그런 분들한테는 6월, 7월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수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해주고 또 뭔가 저장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6월, 7월에 간목일간 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에 긍정적으로 쓰인다 내사주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서복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자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집중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매매도 도움이 되고. 네. 요런 부분에 이제 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합격운이 되기도 합니다. 합격운. 직장인 분들은 어떨까요? 직장인 분들도 이렇게 인성이 6월, 7월에 뜨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극신강, 극신약하지 않고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제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해야 되는 부분, 직장 내에서 눈치는 좀 본다. 이 6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막 일관성 있게 내 주장만을 폈다가 이제 좀 지혜가 이제 생기긴 하는데 2월, 3월, 4월 이렇게 오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내 주관을 신념 있게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아주 실천력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이 6월, 7월은 조금 쉬어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운세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는 건 좀 놓치지 않으려고 미래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쵸? 간목일관 분들 6월, 7월은 말이 계속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지도 나고 나도 목마르고 지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메타 인지하지 못하고 더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또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7월에는 그런 달이에요. 조금 쉬어라. 그래서 원기도 회복하고 물도 마시고
좀 여유를 가져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직장 내에서 좀 돌아봐야 되죠. 좀 살피지 않았던 건 뭔가 상사의 눈치도 좀 한번 보고 동료들의 어떤 의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6, 7월을 잘 넘기셔야 8, 9월에 내가 걷어들일 게 있게 됩니다. 8월은 이제 갑, 신, 또 을, 유 이렇게 됩니다. 금극목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좀 이게 스트레스가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6, 7월에 좀 수용적인 태도로 직장 내에서 주변의 분위기도 좀 보고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게 오면 좀 눈치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렇게 불이 많을 때 이 편인과 정인은 너무 메마른 땅에 너무 파이어하고 있을 때 촉촉한 비가 내리거나 또는 시원하게 그 먹구름이 뜨거운 태양을 조금 살짝 가려서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지혜를 발휘하고 한 텀 쉬어서 호흡을 고르고 내 원기 회복도 해고 그러니까 정류장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채우고 가라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갖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대가가 없거나 보람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게 좀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 7월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다. 간목일간에게는. 그래서 직장운은 주변과 협업하면서 가라. 자, 그리고 간목일간이 자수가 있게 됐을 때 6월에 변화 변동수가 있습니다. 변화 변동수. 자, 자수와 오화라는 것은 마치 지구의 지축에 좌우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이죠.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충이라고 하죠. 지충.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화가 이렇게 올 경우에는 이제 변동이 있다. 만약에 월지에 있다라고 하면 어머니나 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변화 변동, 무자나 병자다라고 하면 6월에 직장의 변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지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지에 병자나 이제 무자가 있게 되거나 어쨌든 지지에 이제 자수가 있게 되면 변화 변동. 이 시에 있는 거는 좀 자식을 보죠. 특히 이 오화는 여자에게는 또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독립, 자식의 군대 간다거나 또는 뭐 독립을 오피스텔을 얻어서 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요런 유불리는 전체 사주와 대운을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그리고 일지에 갑자 일주가 되겠죠. 갑자 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에 자수가 있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배우자나 나의 이동 또는 나이 드신 분들 지금 현재 질병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좌우충 이렇게 있을 때 좀 질병의 어떤 수술 부정적으로 갔을 때는 수술수가 있고 특히 갑자일주는 척추, 자궁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수술이라든지 치료, 변화가 있겠다. 그러니까 몸의 변화는 그런 거예요. 어떤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더 나은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게 이제 배우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인이니까. 정인과 상관이죠. 그쵸? 정인 상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인과 상관이 이제 충에 이제 부분이다. 지지는 이제 충을 때려요. 그쵸? 천간의 상관 페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시는 20, 30대다. 아직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사주 구성이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상관 페인의 작용도 간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내 라이센스로 뭔가 컨텐츠를 펼치는 그런 긍정성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동, 변화, 변동이라는 게 이제 긍정으로 올 수도 있다. 또 반응하는 글자가 이제 정합니다. 임수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작용을 합니다. 서로 합의돼서 굉장한 밀착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임한 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 기운이 올라간다. 창의성,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이제 신약하다, 목 기운이 좀 없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나의 어떤 아이디어나 또는 나의 작품이나 나의 어떠한 그 언변, 이런 것들이 그 조직이나 내가 하는 일,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 그 능력 발휘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지혜, 아이디어로. 여기 있거나 월에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관련돼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 주부야.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정입합해서 긍정적인 운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간목이 신약해서 마치 시동을 잘 못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시동을 못 켜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시동이 팍 하고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굿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 아이디어가 잘 주변에 전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신약한 사주는 좋은데 내 사주 자체가 그런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신강한 사주야. 그러면 그게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디어나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을 한다거나 어떤 선에서 더 넘어가기 때문에 경계에서 오지랖 같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도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을목에게는 이제 부담스러운 수기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목일가는 6월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조화롭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고, 그러나 너무 극신강하거나 극신약하신 분들은 이 분위기를 보는 게 오바가 되면 뭐야? 너무 눈치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그것 때문에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뭔가 한 템포 여유를 갖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6월이 될 수 있고 그 6월, 7월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두르거나 굉장히 추진했던 거를 잠깐 한 템포 조절하는 그 기간 이 6월, 7월에 만드시지 않으면 8월, 9월에 스트레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일간별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갑인일주 보겠습니다. 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시에 이제 해가 뜨죠. 그래서 병화가 장생하기 때문에 식신이 장생했다라는 거는 평생 먹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주를 부려서 그걸 현금화까지, 현실화까지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장착된 일주입니다. 갑인일주는. 그러나 위아래가 간여지동으로 목기운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하고 독립적이고 자존심 있고 근자감 있는 그리고 아주 대쪽 같은 대나무 같은 그런 신념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교육계도 많이 있고 여름생이다 그러면 예술 예능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있으면은 또 정치 쪽에 공무원 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갑일주가 또 인목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번 달 운세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올해 운세가. 봄, 여름생 같은 경우는 금기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월, 7월에는 정말 여유를 가지고 좀 쉬면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금기운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건 브레이크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하면. 그러나 이제 대운은 또 봐야 돼요. 대운이 북서로 흐르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운도 금수기운 북서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질병의 문제라든지 뭐 40대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질병 문제, 이런 원기 부족이라든지 호르몬 문제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기운이 없다라는 건 수기운도 약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수를 계속 정화시켜주고 수를 계속 증폭시켜주는 상생을 받아야 하는 금기운이 없기 때문에 금생수 하잖아요. 그죠? 금생수. 이게 금이 없다라는 건 수기운도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휘발유가 빨리 닳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건 너무 잘하는데 이게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못하고 쉴 때 못 쉬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다 옵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더 급격한 이제 노화가 일어난다거나 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올해 그리고 5월, 6월, 7월에 이게 불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인일주생, 갑오일주도 마찬가지예요. 갑오일주도 똑같습니다. 갑오일주생, 갑인, 갑오. 분들이 봄,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금기운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6월, 7월에는 꼭 힐링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불면증, 수면 부족, 이게 남들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이 부분에 문제가 좀 기능적으로 빨리 온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해보시고, 이 갑인일주나 갑오일주 분들이, 봄여름생 분들이 굉장한 집중력과 추진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반짝, 누구보다 빨리 도착하고, 굉장히 빨리 획득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술토라든지 미토까지 있으면, 그렇게 결과까지 내는 능력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오래 지속하고 또 어떤 구설수나 어떤 문제가 없이 장기적으로 그게 계속 지속되려면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약하다라고 한다면 직장의 문제, 건강의 또 문제,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문제, 어느 선까지는 괜찮지만 그래서 6월, 7월은 이 수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요거를 이제 내가 흡수를 해서 워이워이 해야 된다. 8월, 9월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갑인일주와 갑오일주 같이 보겠습니다. 가을, 겨울생이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겁니다. 목화가 이제 있어서 실행력이 있는 사주인데 또 금기운이나 또 수기운이 이 월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또 굉장히 유연성도 있고, 그런데 또 그거를 또 스스로 억제도 하고 조절도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인일주와 갑오일주가 가을, 겨울생일 땐 그 위에 어떤 글자가 있냐, 또는 연지나 시지에 어떤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 금수가 더 세냐, 목화가 더 세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운세의 긍부정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갑술일주를 좀 보겠습니다. 갑술과 갑진을 좀 같이 볼게요. 갑술일주와 갑진일주는 밑에다 편재를 이제 깔고 있죠.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옆에 있는 글자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아서 화합니다.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술일주가 옆에 오화나 인목이라든지 미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술토는 토지만 그 속에는 이 질은 물질, 겉모습은 흙이지만 흙 속에 뜨거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기가 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나 5, 6, 7월에는 간목이 막 달리고 싶고, 추진하고 싶고, 일을 벌리고 싶고, 그런 심리가 아주 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갑술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지만 겉은 그래도 땅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갑오나, 또는 갑인보다는 그 부분이 좀 덜하긴 해요. 기여는 있거든요. 1단, 2단, 3단,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모습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합니다. 하지만 옆에 이런 글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기운이 경금이 있고 또 이제 여기가 임수나 개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밑에는 불운동을 많이 하지만 내가 머리로 천간은 이제 머리거든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그거를 조절하고 자제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웬만해가지고는 그 코드가 좀 있습니다. T도 있다라는 거야. F가 주로 장착됐지
됐지만 T 성향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쉴 때 잘 쉬기만 하면 나의 창의성, 추진력, 자신감 이런 것들을 잘 좋게 내 운명에서 언제든지 꼭 6월이 올해나 뭐 요번 달이 아니더라도 항상 그거를 조절하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6월, 7월에는 조금 쉬어야 하는 타이밍이다. 이거를 이제 이 사주를 이제 들으시면서 그 타이밍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금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좀 결과가 다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그러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그때 개운을 좀 써야 되겠죠. 명상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영상을 좀 도움을 받으셔서 이성적인 회로를 개운으로 좀 쓰셔야 된다. 이럴 땐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좋지 않아요. 불이 많은, 간목에 불이 많다, 금수가 없다, 이러면 사람을 만나면 더 그것이 더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좀 조성하시는 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금 현안을 풀 수 있는 개운법입니다. 자, 이제 진토를 좀 볼게요. 자, 진토도 마찬가지로 토라는 거는 옆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화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된다. 자, 그러면 진토는 봄토예요. 그래서 옆에 인묘진, 뭐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토는 목의 기운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목 기운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신강하면 올해 나쁘지는 않아요. 그쵸? 왜? 화로 목이 많으면 구멍이 나서 새어나간 아웃, 숨통이 좀 튀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술토까지 이렇게 있다. 개띠다. 그러면 금전적인 어떤 결과까지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위에 무엇이 떠 있냐. 완전히 다 목이 되면 종격이 되기 때문에 그릇 자체가 원래 큰 거라서 이렇게 뭐 올해 운세 종격일 경우에는 이제 대운이 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한 오행이 한 개로 되어 있는 사주 아니고선 위에 또 이제 애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주도 마찬가지로 신강사주일 경우 앞에 말씀드렸어요. 금기운, 수기운으로 이성적인 코드, 여유 있는 코드, 쉬어가는 타임 이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나 혼자 막 달리면 안 되고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가야 된다. 저는 갑진 일주가 자월이나 6월,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태어났다, 주로. 그렇게 되면, 요 자체의 모습은 6월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기운을, 내 스스로 조절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장 내 또는 내 주변 환경, 가족, 형제, 궁이 이제 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변동에 이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유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정관에 이제 해당되는데, 정관, 상관이기 때문에 이 유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유합까지 하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변화 변동수가 좀 있겠다. 갑진일주가 자월, 6월일 경우에는 그러나 갑진일주가 봄, 여름생보다는 가을, 겨울생이 올 한 해 뭔가 결과를 내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갑진일주는 또 진사 지망이 하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지망살이 뭐냐? 요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망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행실이나 행위에 대해서 다 드러나는 이 사화라는 거는 태양과도 같은 거예요. 환하게 밤이었다가 낮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겨놨다, 속였다, 거짓말했다, 탈법했다, 이렇게 하면 탈세했다, 이런 거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구군도 우리가 진실은 모르잖아요. 방송에 나온 것을 우리는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모든 진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2025년, 을사년, 이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야. 꽃봉오리를 다 이렇게 뭉치고 있다가 피는 거야. 그러면 꽃 속에 꽃술까지 다 새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다 드러나는, 그게 결판이 나는 그런 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통하느냐? 뭐 구구는 그렇고, 왜 아마 5월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주에 진토를 갖고 있다. 특히 일지나 월지나 시지에 진토를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5월이나 6월에 그런 것들이 좀 다 드러나게 교통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기운과 수기운이 온다라는 건 그 드러나는 것들을 다 솎아내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토가 있는 분들은 미리 막 뭔가 뭐 잘못한 게 혹시나 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그러면 큰 거 아니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면 좋겠어요. 매도 미리 맞으면 낫다잖아요. 뭐 우리 구독자님들 그런 분들은 없겠죠. 네. 우리 명리학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어느 정도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난 피해가지 않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라지망이라고 하늘에서 던진 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몰래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몰래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딱 타이밍에 그걸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쵸? 녹음된 것들이 오픈된다거나, 동영상들이 그냥 또 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거나, 이 태양이 떴다라는 건 모두가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알게 된다. 자, 그럼 이제 갑신일주 볼까요? 갑신일주 뭐 다 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절초봉생. 여러분들이 계속 이 운세를 제가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제 운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갑신일주면 갑신일주에 대해서 조금씩 일주도 조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마 일주 공부도 되실 거예요. 계속 그냥 듣다 보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제 공부 차원으로 이걸 운세를 계속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금 속에 임수라는 큰 제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갑신일주가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이제 절지잖아요. 그래서 선하고 착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할 줄 알고 지혜가 이제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내 이 감목의 어떤 추진, 막 시동 걸고 내가 하겠다 뭐 이런 게 좀 약하신 거예요. 일주만 봤을 때는. 그래서 갑신일주는 이제 뭐 갑인일주 굉장히 좀 부러워하겠죠. 그쵸? 근데 갑인일주 분들은 갑신일주도 되게 부러워합니다.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네가 인기를 받네 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갑신일주 속에는 큰 바다가 있어서 수원이 있는 거예요. 수원. 생명의 근원인 이 임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절초봉생. 내가 아주 어렵지만 끝내 그걸 잘 이겨내면 결과적으로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갑신일주는 좀 보셔야 될 게 미월에서 온 거예요. 양력 7월, 8월, 9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유금. 미월에서 온 겁니다. 그 뜨거운 기운에서 이제 막 온 거예요. 바로 금 기운을 다 쓰지 못해요. 그래서 신금이라는 건 큰 칼이야. 굉장히 셀 것 같지만 갑신은 왜 세지 못하느냐? 뜨거운 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이 좀 뜨겁단 말이죠. 서리빨의 그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차갑고 매서워야 되는데 경금은 쓰죠. 왜? 위에 경금이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신의 이 신금은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신이나 병신이나 이 밑에 있는 신금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검으로 쓰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된다. 미월에서 온 신금이다. 뜨겁다. 특히나 갑목은 목생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더 뜨겁습니다. 뜨거운 기운을 함께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게 물이거든. 근데 수원지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국은 본기, 금기운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편관이죠, 편관. 편재를 갖고 있어요. 이제 금생수해서 수가 살아있지만 또 토극수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그냥 절로절로, 갑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이제 상생의 이제 구조라 어느 성까지는 그냥 절로절로 그냥 추진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뭐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목표한 것이 이렇게 있을 때. 근데 갑신일주는 그게 속도가 좀 덜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
보상과 결과가. 그러니까 내 만족도가 좀 떨어지죠. 어느 선에 이르기까지는. 대운이나 세운의 딱 타이밍에 만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상극의 구조로 지장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극인이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시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쵸. 제극인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신일주가 사업 잘못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돈 밝히다가 사람 잃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다 그렇지는 않은데. 자, 이런 갑신일주가 불을 만났다.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합을 하죠. 이 2025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겁재인데 이 겁재를 내 터보 기능으로 쓸 것이냐, 능력을 발휘하는 두 배의 어떤 힘, 원천의 힘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내 경쟁자로 볼 것이냐. 신약한 사주나 신약한 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터보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얘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왜? 합을 하니까. 그쵸. 사신합을 해서 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좀 여기다가 정화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떴어. 그러면 5번, 이번 달에 갑신일주 정임하합해서 목기운이 생기죠? 사신하합해서 수기운이 생기죠? 그러면 갑신일주가 가을, 겨울생이다. 그러면 올해 아주 좋은 일들이 여러 가지 애정사, 직장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 호전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부분 합의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갑신일주도 마찬가지인 게 갑신일주가 봄, 여름생이다. 그럼 이제 목화가 예를 들어서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금이 아주 약한 상태거든요. 그죠? 올해나 요번 달 5, 6, 7월은 불쏘시개를 더 넣어주기 때문에 이 신금이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있거나 그쵸? 이게 이제 배우자면 배우자 또는 이제 관이면 뭐 직장, 일적인 부분 이 부분이 좀 분리작용이 있습니다. 흉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신일주가 가을생이거나 또는 이제 겨울생이다라고 하면 관의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부정적이지는 않는다. 요것만 보면 밸런스가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화 기운과 금 기운은 굉장히 서로 필요한 오행입니다. 이 금 기운이 관이죠, 목한테는. 이 어떤 명예와 직장과 일,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나만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 불의 기운이 이 금기운들을 잘 조절해 줍니다. 만들어 줍니다. 좋게, 부드럽게.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 불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데다가 6월, 7월에는 또 어때요? 수기운이 이제 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생수수생목 하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 이제 취업자는 이제 취업도 될 수 있고 직장에서 승진도 될 수 있는 그런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길작용으로 가게 되면. 근데 극신강은 예외다. 잘 내 사주가 극신강인지 극신강인지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면 잠깐 이렇게 봐드린다고 했어요. 네, 댓글에.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갑자일주. 앞에 갑자일주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갑자일주. 갑자일주는 정인을 깔았죠. 그래서 갑자일주는 사실은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아주 길게 하신 분도 있는데, 공부를 길게 못해도 일단 지혜가 있는 분들이고, 선하고 선민 사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남에게 해코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결국은. 세든 안 세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나 이제 갑자일주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르긴 한데 음, 오히려 여성은요 갑자일주가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정인이라서. 그런데 남성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축이라던가 또는 이제 수기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면 어떤 애정사, 이 부분에 조금 이제 자제를 하면서 가시는 게 본인의 능력 발휘를 더 잘 쓸 수가 있다. 뭐 그걸 이제 육정인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뭐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운세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일주가 오화월
좌우충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화 변동 있다라고 했습니다. 긍정, 부정은 극신양이냐, 극신강이냐, 신강신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고, 또 몇 월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간별 운세, 일주별 운세, 이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분위기 보는 거는까지는 좀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좀 근사치로 맞춰드리는 게, 갑자 일주지만, 봄, 여름생과 가을, 겨울생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천간에 뭐가 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운세 결과가, 길흉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일주가 봄, 여름생이다라고 하면 이제 목화가 많은 겁니다. 자, 그쵸. 자, 요거는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강한 거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밑에서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봄생이다라고 하면 목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하나가 예를 들어서 시지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신강한 구조가 돼요. 자, 갑자일주가 신강하다라고 한다면 올해 나쁘지 않습니다. 식신상관이 온다라는 것은 내가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는 그런 해라는 거예요. 월 초에 내가 나 올해는 다이어트 좀 해야지. 아니면 올해는 이거는 한번 꼭 내가 해봐야지 했던 거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니까 그것만으로는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 결과는 12월 연말 대봐서 연말정산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결과가 실행을 해서 결과가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10kg 빼기로 했는데 10kg 됐다라고 하는 건 내사주에 토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어야 화생토해서 그 결과까지. 골을 막 드리블을 해서 꼬링을 넣어야 우리가 좀 기쁘잖아. 근데 난 드리블 한 거로 그냥 땀 뺀 걸로 난 만족할래. 그러면 그냥 만족하는 건데 나는 골에 꼬링을 못하면 나는 좀 의미가 없어. 그러면 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토가 있으면 결론까지 낸다. 만약에 내가 이제 식당을 열었어. 행위를 한 거죠. 근데 돈을 좀 벌어야 돼. 그쵸? 당연하죠.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토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월이 무술월이다. 그러면 결과까지 있을 수 있는 해예요. 올해가. 5, 6, 7월 열심히 더 달리시고 그러시면. 자, 그래서 간목에게는 사실은 간목이 뭐 을사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간목이 신약하신 분들, 특히나 신약하신 분들은 이 을목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애예요. 이 을목이. 귀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겁재가. 겁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목이 굉장히, 비경겁재가 이제 많거나, 어떤 금수가 약하잖아요. 그럼 디테일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을목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 직원이나 내 가까이에 이 을목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얘네들이 다 챙겨줘요. 실제로.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이 사주 중에 너무 이제 불이 많거나 하나의 오행이 많게 될 경우, 특히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이 을목은 귀신 역할을 해요. 정말 내 거를 다 뺏어가는 그런 뭐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간목은 을목의 동태를 잘 봐야 한다. 근데 갑자일주가 여름에 태어났다, 사오미.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진짜 잘 봐야 돼요. 올해 이제 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뭐가 투출이 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주변 사주가, 목이 많냐, 금이 많냐, 수가 많냐, 화가 많냐. 여름에 태어나는데 병화가 떴고 정화가 떴어. 그런데 또 낮에 태어났어. 이렇게 되면 올해 불리해요. 올해 뭐 열고, 확장하고, 투자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에 다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것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 하나는. 근데 그게 투출이 됐고 또 주변이 막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수가 굉장히 이 간목에게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인성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얘가 뻐그러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트릭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다 들통이 난다니까요, 올해. 그래서 안 좋다. 또, 올해, 뭐, 갑자일주가 됐던, 어쨌든, 인사신이 있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
뭔가 그동안 변칙,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그게 변칙적으로 세금을 조금 속였다. 이런 거 다 드러납니다. 소송, 관제구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사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5월, 6월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갑자일주가, 가을에 태어났다. 그쵸? 유술, 신유술,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내 사 자체가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금수 기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엔 어쨌든 전체적으로 길이 더 하나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일주가 겨울생이다. 해자축으로. 그럼 굉장히 좀 춥죠. 그리고 생각 많은 간목이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도 올해는 그동안 생각만 오질나게 많이 하고 있었던, 잠만 자고 있었던 갑자일주가, 기지개를 펴고 내가 한번 세상 밖으로 나와서 뭐라도 해보리라고 했던 그런 한 해가 됐을 거고, 5월, 6월, 7월에는 그런 것들을 더 실행하기 좋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그런 5, 6, 7월이 되시면 좋겠어요. 수가 많은 간목일간 분들은. 네. 자, 그래서 간목일관 분들은 여기까지 5월, 6월, 5월은, 그쵸. 5월은 지났으니까 안 했고, 제가 6월, 7월 이렇게 잠깐 했는데요. 화이팅 하시고, 7월쯤에 하반기 운세, 간목일관 분들, 하반기, 2025년 하반기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타이밍이고, 이 운은 무엇을 하면 더 생산성이 있을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한 7월 초에 간목일관 분들, 간목 특집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신강신약 모르시는 분들, 이번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반짝 막 올려드리거든요. 그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초부터 막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명령 선생님들이 그래요. 초반엔 좀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나중에는 못 달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